안녕하세요. 평양 와이파이 사회자 박재환입니다. 네, 평양 아줌마 김연입니다. 네. 오늘 촬영 때도 비가 부슬부슬이 아니라 확확, 그러니까요. 쾅쾅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장만해요. 네. 식사하셨나요? 네, 냉면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냉면, 네. 이런 나는 부침개가 좀 생각나죠? 이럴 때는 진짜 전에다가 막걸리 한 잔, 딱 병동주 한 잔에 막걸리, 아니고 파전. 맛있잖아요. 촬영 끝나시고 같이 한잔 하려고 그랬는데 어디 가신다면서요? 네네, 어제 저녁 일정이 있어가지고. 아쉽습니다. 네. 그 요즘에 그 한국 젊은이들, 이제 한국 사람들이 뭘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13년 동안 남쪽 분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먹고 하면서 보니까 가장 단연 1등이 나는 치킨 같아요. 그냥, 치킨? 디프리도 뭐든 급하면 그냥 무조건 치킨? 치킨이 1등이 아닐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치킨, 그쵸. 뭐 양념치킨, 프라이치킨, 너무 종류가 너무 많아요. 네. 그쵸. 네. 아니, 우리 그 촬영 PD님도 치킨 되게 좋아하세요. 교촌 치킨. 김태형 소장님이 치킨 너무 좋아하신대요. 치킨 매니아시죠. 네. 네. 자, 그러면은 네. 저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치킨 좋아하고 후라이드 치킨이죠. 그리고 피자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국수, 스파게티 그쵸.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라면도 되게 좋아해요. 맞아요. 라면 좋죠. 자, 근데 네. 제가 이게 나열한 음식들 중에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밀가루 음식. 그렇죠. 네. 그렇죠. 오늘의 주제는 네. 북의 미래에 대해서 좀 네. 맞습니다.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 밀을 이렇게 많이 먹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북은 어떤가요? 원래 남쪽과 북쪽과 대비할 때 북이 농경지가 작아요. 남쪽보다. 북은 산악지대 아니니까. 그렇죠. 네. 북의 전체 면적의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농경지가. 그래요? 네, 근데 거기서도 넌경지는 넌 농사는 얼마 안 돼요. 다 밭농사가 기본이고 그래서 북에서 기본 식량 품종이 벼와 옥수수였어요. 벼와 옥수수, 감자. 감자 뭐 무슨 감자 뭐 이런 거 노래도 있잖아요. 한국 노래인가요? 아니 우리 노래요.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요? 왕감자 이런 거 있어요. 왕감자. 그처럼 북 감자에 많이 신경을 썼고 네. 옥수수에도 그렇고 그래서 벼는 조금 생산되기 때문에 기본 감자와 옥수수 가지고 식량을 보장하려고 했는데 네. 아무래도 그것만 가지고는 땅이 딱 제한되어 있는데 거기서 수확을 하자니까 엄청난 곤란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밀 이모작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죠? 벼 이모작, 삼모작 들어봤는데. 밀 이모작은 못 들어봤죠?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밀을 앞그루로 심고 뒷그루로 이제 옥수수와 뭐 벼와 이런 걸 심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모작으로 하는데 우리가 솔직히 조금 전에 말했지만 피자, 밀가루, 라면 뭐 모든 게 전이고 뭐고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이 10개다 하게 되면 한 7, 8개가 밀가루 들어간 음식일 거예요.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밀가루 안 들어간 음식이 찾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그만큼 우리 생활의 전반이 많은 부위가 밀가루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밀가루가 참 이게 모순적인데 맛있잖아요. 네. 근데 저만 해도 밀가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요. 맞아요. 그거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가루는 우선 몸에 안 좋다. 왜 안 좋을까요? 그리고 당을 확 뛰게 한다. 이게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 있다. 미리. 난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 난 그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만든 거예요. 우리밀, 통밀, 우리밀 이런 그거, 거 있잖아요. 예. 그 건강에 좋고 영양가도 넣고 그거 되게 비싸요. 어디에도 좋고. 예, 근데 우리밀 하면, 우리밀이라는 게 엄청 귀한 건가요?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수입산도 아닌데. 그건 우리 그렇죠. 건데.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리밀이 귀하단 말이에요. 통밀 같은 게 귀해요. 비싸고. 맞아요. 근데 그걸 왜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못 먹냐? 그만큼 밀가루, 수입 밀가루를 많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밀 같은 경우에는 덩게작물이에요. 네네. 덩게작물이라서 늦가을에 심어가지고 겨울하고 6월달까지 수확을 하는데 수입밀은 봄에 심어가지고 여름 나고 늦가을에 수확을 한단 말이에요. 이 벼하고 똑같네요. 벼하고. 예, 병충해는 기본 여름 나고 장마 끝나고 그때부터 병충해가 심해져요. 근데 이 수입물 같은 거는 전부 자라면서 농약을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큰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그런 데서 가져오잖아요. 거기서 수확해서 움직이면서 수출하려면
통나눠야 되잖아요. 또 여기 와서도 또 공급돼야 되니까 유통이 돼야 되니까 오랜 기간 동안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방부제를 먹는데 나 웃기는 게 뭐가 있었냐면 머리 아파. 나 무슨 말 들었는지 아세요? 집에 혹시 집에 집벌레들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때 뭘 치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수입 밀가루 쳐요. 아, 그럼 집벌레가 없어진대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벌레도 죽이는 독한 거. 그다음에 이 빵 같은 거를 먹다가 밖에다 버렸잖아요. 쥐도 안 물어가고 고양이도 안 물어가고 개새끼도 안 먹어요. 아. 개도 안 먹는 걸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수입밀이 그래서 나쁜데 우리가 자꾸 그런 밀가루에 대한 나쁜 인식들이 막 박혀 있는 거죠. 그 대신 우리 밀은 정말 지금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자급자족률이 진짜 몇 프로도 안 돼요. 1%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0.8%? 그러니까요. 그럼 농민들이 어떻게 삽니까? 근데 이 우리 생활에서 진짜 7, 80 그런 많은 부위를 차지하는 밀가루를 우리가 생산하면 농민들도 살고 우리 인민들의 건강도 책임지고 저럴 건데 참 이게 아쉽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은 북주민들은 당연히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겠죠? 옛날에는 옥수수가 기본이었기 때문에 옥수수를 많이 먹었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옥수수 가지고 죽석국수라는 걸 만들었어요. 죽석국수요? 그건 뭐냐면 옥수수를 국가가 쫙 가공해서 딱 이렇게 마른 국수를 잘라서 배급을 주면 그거를 그냥 물에다 담그기만 하면 쫙 풀어져서 물국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불도 필요 없고. 그럼 그걸 다 씻어서 김치국물에 말아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다음에 옥수수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도전떡. 가루에다가 물만 넣어서 반죽만 하면. 속도전떡이? 네. 빨리 뭐 만드는 뭐 그런 떡인가? 네. 그 가루인데 거기에다가 물만 넣어서 그냥 반죽만 하게 되면 찔긴찔긴한 찰떡 같은 게 맛있는 게 있거든요. 빨리 먹을 수 있는 떡이다 그래서 속도전떡인가요? 그죠. 순간에 앉아서 그냥 반죽만 하면 되니까 꿀이 불도 필요 없고 등산이나 야외 활동할 때 가장 좋죠. 좋네요 진짜. 네.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옥수수가 많다니까 그것을 어떻게 인민들이 식생활로 대체할까 생각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옥수수보다 밀을 또 중요시 해가지고 임모작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밀이 올해도 엄청난 대풍을 들었다고 해요. 지금 북쪽에서 각지 농촌에서 진짜 예년이 없는 밀벌이 풍작으로 해서 올해 전국적으로 밀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123%로 늘어났다고 해요. 123%. 예, 그래서 2024년 올해는 네. 전국적으로 2023년도보다 15,000여 정보가 늘어났고 그 전해인 2022년에 비해서는 35,600여 정보나 더 늘어난 밀벌이 퍼져내서 많은 알곡을 증산해가지고 국가 알곡 생산 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더군다나 또 재밌었던 거는 그 밀 농사져 가지고 농장원들이 매 세대마다 몇백 킬로씩 공급이 됐다라고 말을 해요. 그죠? 거리 말씀이신가요? 아니면은 키로. 매 집마다 밀을 수확했으니까 농민들한테 분배를 줘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매 배급량, 집마다 그렇죠. 배급량이 예. 밀만 벼 떼놓고 밀만 몇백 킬로씩 공급했다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kg 정도 가지고 몇백 킬로 줬다고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106kg 줬다 이러지. 그렇지. 몇백 킬로라는 건 200kg 넘었을 때 몇백 킬로를 줬다 이렇게 그렇겠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200kg씩 내줬다고 하면 우리 한 집에 밀을 200kg 주면 이거 쓰지 않을까요? 200kg면은 이게 그 쌀로 봤을 때 쌀 20kg면은 그래도 4인 가족이 요즘에는 이제 밀가루가 자주 먹으니까 그쵸. 넉넉히 먹거든요. 그러면 그쵸. 200kg면은 뭐 최소 2달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 아닌가요? 2달? 2달? 왜요? 아니지. 1년 먹지 않나요? 그러니까 1년 먹는데, 그러니까 이제 많이 먹는 이제 집안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밀만 해도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다 이제 벼도 있고 쌀도 그다음에 있고. 쌀 있고 옥수수 있고 감자 있고 여러 가지 뭐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밀이 이렇게 정말 그 나라가 어떤 나라든지 간에 이렇게 밀 두모작을 해가지고 이 밀을 생산을 하게 되면 정말 인민들의 그 식생활 문제에서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밀이 계속 이제 풍작이 돼. 그래갖고 이제 올해 200kg 줬던 거를 내년에 300kg 줄 수, 400kg 준다.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식량들이 그러니까 먹을 게 이렇게 풍족하면은 이게 넘칠 텐데 잉여의 식량이 될 텐데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할지 되게 그게 궁금해지네요. 어떻게 소화할지 그런 거를 그래서,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네. 이거 한
2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북에서 어떤 서식이 나왔냐면 애국미 이야기가 나왔어요. 애국미. 애국미라는 말은 언제 나왔었냐면 북에서 45년도에 해방되고 터지개혁하고 46년도에 농민들이 자기 땅에서 처음으로 농사를 졌잖아요. 그때 언 마당에 엄청나게 벼를 가득 농사 졌으니까 땅을 많이 줬으니까. 근데 그 자기네 식구에서는 다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국가가 나라가 나한테 땅을 줘서 농사를 지었으니까 이 남는 거는 내가 나라에다 줘야지 해서 애국미, 나라를 사랑하는 쌀이다 해서 애국미를 들고 전국에서 농민들이 달구지에 벼를 싣고 평양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애국미를 모아서 제일 먼저 건설한 게 김일성 종합대학 아닙니까? 대학을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그때 애국미가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농민들이 자기네 먹을 게 남아서 나라에 바칠 때 애국미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한 2, 3년 전에 애국미 소리가 딱 처음 나왔어요. 그때 저는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46년도를 생각했어요. 아, 농민들이 이제는 그 시절을 갔구나. 자기 한 해 먹을 식량 다 저장하고 이제는 나라에 애국미 낼 만큼.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진짜 해방돼서 농사 많이 하고 경제 높아서고 했을 때 부흥했던 시절, 그 시절의 경제 생활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애국미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경제 회복의 어떤 증거, 그렇죠. 네. 식량 부족의 어떤 식량 부족이라는 말을 더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인터넷 보다가 어떤 뉴스를 하나 봤는데 참 거기 씁쓸했던 게 뭐가 있냐면 남쪽에서 농사를 짓는다 하게 되면 지역이 어디죠, 기본? 남쪽에서 지면은 전라도죠. 전라도인데 전남 구례군의 우리밀 가공공장 영농법인 청발 본부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밀을 심으면 농사를 한 번 더 짓는 겁니다. 소득이 늘어납니다. 심고 싶죠. 그런데 생산해 놓아도 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렇게 그냥 땅을 묵힙니다.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슬펐어요. 농민들이 지금 생활이 안 돼서 막 쌀값 싸고 생활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농장을 다 떠나고 서울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좁은 땅에 이제 1000만이라는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는데 농촌은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남아있고 이제 한 10년 후에 농장은 어떤 모습을 일까? 이게 참 우려스럽기도 한데 이 땅을 그 소중한 땅을 왜 묵입니까? 우리 북에서는 한 채 땅도 묵이지 말라 이런 말이 있는데 밀이 또 뭐가 좋은 게 있냐면 벼나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심으면 땅이 산성화되는지 어떻게 과학적으로 하여튼 뭐 그렇게 땅이 조금 이렇게 나빠지는 게 있는가 봐요. 계속 심으면. 근데 밀이 그게 없대요. 땅을 더 척척하게 땅을 더 좋게 해준다는 거죠.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북에서 식량 문제, 당연히 식량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죠. 식량 사정이 어려웠으니까. 근데 이 밀 이모작을 성공하면서 참으로 대단한 성공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가끔 언론 배추 이제 김장철 다가오면은 무라든지 배추 그 밭하고 무밭을 갈아엎는 그런 보도들이 심심찮게 나와요 매년. 그러니까 이제 배추를 팔아도 이게 값이 안 나오니까 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밀도 아마 이제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생산하면 적은 건 다 아는데 팔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팔더라도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사니까. 그렇죠. 그러면 생산을 할 수가 없죠. 사고 싶어도. 이제 그런 의미로 좀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 정책에서 풀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깜깜 무소식이니까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북에서 이제 밀가루 관련돼서 이제 좀 대작이라 할까요? 이게 생산이 잘 되니까 이제 뭐 평양 면허이라든지 어떤 다른 이제 유명 음식점에서 전시회 같은 것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22년도, 2년 전이죠. 22년도 12월인가 그때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평양 면역에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옥류관 아닌가요? 옥류관은 옥류관이고 그냥 이름이 다를 뿐이죠. 이것도 하나의 식당이죠. 여기도 유명한 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유명하죠. 이번에 평양 면역에서 또 밀가루 음식 전시회가 벌어졌잖아요. 벌어졌는데 거기에 지금까지 많은 열이 축전이 진행됐지만 이렇게 한 가지 밀가루 음식 가지고 열이 축전이 진행되기는 북내에서
역사상 처음이라는 거죠. 저도 행사를 뭐 전국에 있는 행사를 뒤져보진 않았지만은 밀가루 음식 갖고 행사 전시 같은 그쵸. 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북에서 해마다 열이 경연을 합니다. 열이 축제 여러 가지 하는데 이 밀가루 딱 하나 가지고 축전한 거는 처음이라서 저도 우아스럽다 했는데 네. 거기에는 그러니까 1,500여 가지 음식이 출품이 됐다고 해요. 엄청 많네요. 네, 밀가루 갖고 1,500가지 음식을 그쵸. 이제 전시에 딱 출품했다 그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쪽 내 전국적으로 아. 유명한 식당, 네. 식당뿐이 아니라 오. 공장들, 식료 공장들 있지 않습니까? 네. 공장들 등 70여 곳이 참가해가지고 1,500여 점의 밀가루 음식을 선보였는데 네. 거기 참가는 그러니까 그 음식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요리사들과 관계 부문 사람들이겠지만 그렇죠. 그 참관한 사람들은 일반 동네 주민들이자 일거 아닙니까? 주부들. 그렇죠. 음식 축전한다 하게 되면 남자들보다 당연히 여자들이 더 관심이 많겠죠. 그래서 그 참가하는 주부들에게 요리사들이 음식 만드는 방법까지 배워줬답니다. 그 자리에서. 세상에. 왜냐면 그때 나온 것들이 음식들이 정말 저거 정말 멋있다, 이쁘고 맛있어 보인다 하게 되면 배우고 싶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다 배워주는 이런 게 또 이채로웠다고 합니다. 그 남해안에서는 요리 교실이라고 문화센터에 그런 요리 교실이 네. 있어요. 요리 요리 클래스, 쿠킹 클래스라 그러죠. 그래서 요리 관련해서 배우는 그런 교실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문화센터에 있는데, 야, 이거 대단하네요. 이거 공짜로 또 요리 그쵸. 그 셰프한테 배우고. 네. 근데 거기서 또 좀 유명했던 게, 네. 음식 중에 각종 빵류, 그다음에 조각 케이크, 와플, 뭐 햄버거, 피자, 네, 헛도그. 핫도그죠? 핫도그. 호트도그. 헛도그. 호구 같은 줄 알았어요. 네네, 헛도그 등 네. 예, 다양한 밀가루 음식들이 전시됐잖아요. 특히 햄버거하고 헛도그 같은 거는 다른 네. 나라 음식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음식 아니고. 네. 그런 다른 나라 서양 음식들까지 선보이면서 우리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 음식에 아직 낯설 수도 있고 즐기지 못하는 거죠. 네, 아직 만드는 방법을 제대로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른 나라 음식들은 직접 요리사들이 배워주고 이런 시범 출연도 하고 이게 참 이채로웠다고 합니다. 그 평양 면허 옆에 평양 호텔도 있죠. 네네네. 평양 호텔도 뭐 했다고 들었는데. 평양 호텔은 네. 이번 축전에서 가장 최우수상을 받은 게 평양 호텔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오. 그래서 두 곳이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최우수 평양 단체상. 호텔하고 또 어디죠? 창강인민봉사선거. 오. 창강봉사선. 최우수상의 대상인가요? 예, 최고죠. 아. 예, 최고 받았죠. 그래서 평양 호텔 같은 경우에는 네. 20가지의 음식을 전시를 했습니다. 아, 그럼 20개를. 1,500가지 음식 중에 20가지가 평양 호텔 네네네네. 음식이고. 아. 많이 냈죠. 20가지인데 네. 그 중에서 단절임 서밀지짐. 이름이 좀 생소하죠? 네, 네. 단절임이라는 건 잼이에요. 잼. 잼 서밀지짐. 그러니까 뭐냐, 잼이 안에 들어가 있는 밀지짐이다. 아. 네, 이거 번역이셔야 되겠네요. 아니, 이거는 한국 사람들 2시간만 좀 보면은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그죠? 이게 왜냐면은 이게 그치. 말이 어렵지는 않은데 생소하니까. 맞아요. 예. 그다음에 다갈피자. 다갈 피자. 다갈이면 계란 아닐까요? 네네. 계란 피자. 피자. 네, 피자. 아, 계란 피자. 네, 계란 피자. 네. 예,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이 단조림 선밀지짐하고 다갈피자, 그다음에 파기림 지짐. 요것이 제일동포들이 북에 왔을 때 가장 즐겨 찾는 거랍니다. 제일동포들이 제일 좋아한대요, 이거를. 왜 그럴까요? 이게? 먹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먹을 수 없잖아 지금. 그쵸. 이거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이 전시에서 요리 방법이 나오게 되면 따라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 그게 좋고 그다음에 네. 과일 군빵, 뭐 햄마리 남새빵,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창강인민봉사관리소죠. 창강봉사관리소에서 이 창강봉사관리소는 뭐 하는 단체인가요? 창강봉사관리소 하게 되면 뭐냐면 네. 거리 호텔이 있으면 그 옆에 거리 호텔 옆에가 먹거리 거리예요. 먹자거리처럼. 아마 남쪽 분들이 북에 갔으면 거리 호텔 갔을 때 다 봤을 거예요. 뭐 개성공단 시절 때는 많이 가셨겠네요. 그쵸? 그쵸. 근데 그 언거리가 양쪽에 싹 다 먹자거리인데 거기에는 우리나라 음식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나라 각 나라의 음식들이 다 있어요. 뭐 서양 요리집도 있고 중국집도 있고 이탈리아 집도 작다 있는데 네. 그걸 모두 다 꼭대기 단위가 창강봉사관리국입니다. 예, 거기서 다 가나라고 그 서석이죠. 관련된 예, 그 서석이죠. 네. 그래서 그 봉사관리소에서 네. 등장한 게 있는데 자, 이거 사진 하나 올릴게요. 네. 요 떡입니다. 떡? 이거 무슨 떡일까요? 이거 바람떡 아닌가요?
이거? 아니 재료가 뭘 같아요? 재료요? 재료 오늘은 밀리니까 밀 아닐까요?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아니 그 공부 못한 사람들 생각으로 해야지. 그렇게 너무 똑똑하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맞았죠. 밀. 척 보면 네. 잎쌀떡 같잖아요. 잎쌀떡. 그쵸? 이거 누가 보면 밀떡이라고 하겠어요. 이 밀떡이란 말이죠. 근데 백미나 찹쌀로 만든 떡에 못지않게 그렇게 쫄깃쫄깃하고 구수한 맛을 내고 엄청 맛있다고 그래요. 예. 이거. 그래서 가장 이번에 인기 제일 끌었던 게 바로 이 밀떡도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전시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네. 이런 우리 민족의 문제죠. 우리 민족의 나라의 민족 요리를 발전시키고 또 음식 문화를 발전시키고 기본이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을 좀 더 발전시키고 풍부하게 하기 위한 그냥 하나 가지고도 그냥 하나 단적인 하나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네. 이 하나 가지고 10개, 20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맛볼 수 있는 이런 목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창광봉사관리소라든지 평양호텔에서 최우수상 받은 게 전통 음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밀가루 만든 음식은 아니야. 근데 그거를 밀로 해서 발전을 시킨 거지. 그렇죠. 그거에 높은 점을 네.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밀 관련해서도 이런 이제 그 퓨전 요리라고 하잖아요. 예전 네. 유행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음식과 새로운 음식을 결합을 해갖고 다른 이제 새로운 음식을 이제 탄생한다라는 그쵸. 거를 네. 국가 차원에서 좀 추진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네. 무슨 하냐면 우리 북의 버청모 전자악단에 대해서도 말했지만 뭐 옛날에 60년대부터 유행이 됐던 미국이나 영국에서 했던 뭐 락이나 뭐 디스코, 뭐 재즈 이런 것처럼 네. 전자악단 그런 거 하고 네. 우리 북에서의 전자악기는 우리 민족 전통 악기를 음악을 살리면서 배합을 한 거잖아요. 여기 음식도 우리 민족 음식을 발전시키면서 다른 나라의 어떤 서양 음식들의 저런 것들 그런 것도 함께 배합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여기서 그 생각이 나요. 북에서 가장 즐겨 쓰는 말이 그런 게 있죠. 발은 자기 땅에 붙이고 눈은 세계를 봐라. 북에서 이게 말이 아니에요. 북에서 이게 얘기한 건가요? 그렇죠. 내 말이 아니고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느낌이 들어가고. 네네. 북에서 제일 잘 쓰는 말이죠. 발은 자기 땅에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이게 그가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걸 떠나서 그 나라 사람이라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이런 각오는 당연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애국심이죠. 강조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북에서 미래에 대한 그런 음식에 대한 문화 역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에피소드에 대해서 김연 선생님하고 같이 알아봤는데 북에서는 이제 밀을 단순한 음식들을 넘어갔고 북의 전반적인 그런 분야에 대해 적용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갖고 그렇죠. 이번에도 좀 인상이 깊었는데 오늘은 이 밀 관련돼서는 네. 방송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콘텐츠를 갖고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